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2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A매치 휴식기를 끝내고 K리그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일류첸코. 일류첸코 선수가 뭐 누비고 있습니다. 네, 날아다녀요. K리그의 셰프첸코 같은. 그러면 왜 좋았어요. 무슨 일이지? 나 셰프첸코. 욕할 순간 쫄았었는데 말하고 나서. 네. 이럴 때도 있어야죠. 아, 네. 좋은 날도 있고. K리그의 세브첸코, 일류첸코가 5경기 연속골이죠. 네. 와 대단하다 진짜. 포항에서도 전북-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북이 살짝 좀 독주하려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부릉부릉. 굉장히 닭공이 아니고 화공이라 그랬죠 올 시즌에. 그렇죠. 화려하고 화끈한 공격. 서서히 일류첸코가 나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돌아왔고 황의조 선수는 두 두 자릿수 자릿수 득점을 득점.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뽕 PD로 돌아온 박지영입니다. 오 진짜 아주 마지막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앞에서 기운을 확 빼버리니까. 갑자기 주목도가 일로 확 네. 가니까 성룡 기자가 자기 소개할 틈을 네, 스포트라이트 좀 아주 이제 받아보려고. 분량까지 슬슬 세브첸코도 준비하고 온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좀 됐네요. 축하는 해야죠. 뽕 네. 작가에서 뽕 PD로 다시 네,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와 착잡합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월급값을 더 해야겠네요. 뭐 월급값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신분만 바뀌고 네. 책상은 바뀌었나요 혹시? 그 제자리 그대로입니다. 네. 뭐 신분 바뀐 거는 그러면 제 마음가짐. 작가에서 PD로만. 그렇죠. 뭐 명칭 이제 비디오 머그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 PD가 됐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말이 좀 만나뵐 수 있도록. 많아졌습니다. 말투가 되게 거만해져. 약간 거들먹거리는데. 거들먹거리는데 지금. PD 됐다고. 허허. 작가가 열심히 낫지 않아요? 네, PD계의 일류첸코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좋은 말이다. 자, 먼저 우리 축덕 토토 네. 추더토토 정리해 주시죠, 주바페가.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민 선배 2경기 적중, 정찬 선배 2경기 적중, 제가 1경기 적중, 우리 뽕 PD 박진영 뽕. 제로. 제로. 제로적중 제로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제로가 진짜 시즌 힘든 초반에 건데. 나오네요. 그만큼 K리가 재밌다. 그게 아니라 예상이 안 매일 되고. 뭐 짱구 굴리다가 무승부 걸고 뭐 그러니까 지금 주영민 기자님이 1등했는데 가장 당연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부. 그러니까 당연한 걸 찍어야죠. 그렇네요. 일단. 그래야 기본은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좀 자존심 상하네요. 한 경기. 아. 주시은 아나운서가 이제 8시 뉴스 앵커 되더니 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찬 선배보다 1경기 덜 맞히게 약간. 이정찬은 만만했는데 정찬 선배 잘 원래 못 맞히는데. 승리 요정으로 직접 경기장 가셔서 그 경기에 거는 걸로. 그럼 할수 이정찬 있죠. 기자가 그 첫 경기가 포항대구였죠. 첫날이 금요일. 네. 이거를 그날 포항대구 무승부를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바로 문자 보내고 톡방에 아주 그 다음에 한 어깨 힘이 경기밖에 딱 못 느껴지는. 아쉽네요.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띠용띠님 일장기를 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네요. 축구 커뮤니티에선 일장기 태클 거는 사람들 몰상식하게 보는 분위기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다음까지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지주님이 경기를 이겼든 졌든 애초에 일장기는 달지 말았어야지. 다른 국가와의 경기에선 그 나라 국기 달았는데 일본전이라고 해서 안 달면 이상할 거란 말에 전혀 동의가 안 되네. 일본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이제 커뮤니티에서 뭔가 주도하는 글이 하나 나오면 대부분 동조하는 글들이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약간 편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둘 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냥 참고차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 이슈가 터진 다음에 이제 영민 선배랑 얘기하다가 찾아봤는데 19년 동아시안컵 때 과연 한일전 때 달았나? 유니폼 봤더니 그때는 또 안 달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세 경기 했죠? 세 경기에 다 안 달았습니다. 세 경기 다 안 달았나요? 네. 그리고 1년 전에 했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세 경기 다 달았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달았으니까 규칙- 계속 달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규칙은 아니네요. 규칙은 어떻게 아니죠. 보면. 네. 이게 뭐 약간 뭐 관례라고 하긴 하는데 분위기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이클 스코긴스님이요. 이 경기를 갖고 벤투의 지도력과 대표팀의 경기력이 논란인 걸 보며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임을 새삼 느낀다. 이강인 제로톱도 이럴 때 테스트해볼 수도 있지. 그리고 이진급의 의욕 상실은 세상사 그러한데 뽕 작가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뭘 그리 헛소리로 치부하는지.
그리고 예전 국대 소집 때만 해도 인터넷 SNS 없던 시기라 타워 호텔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하얏트 JJ 마호니에서 국대들 얼마나 자주 봤는데 라고. 일단 뽕 작가의 응원글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읽어드렸고요. 헛소리로 치부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고 했던 너무 것 약간 같은데 극단적이라고 네. 생각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또 그때 부연 설명을 좀 못해서 그랬던 것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때만 못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뽕 작가 그리고 여기 네. 그 타워 호텔에서 걸어서 마오니까지 가기 굉장히 먼데 가보셨나 모르겠네. 저는 몰라요. 예, 거리가 꽤 돼요. 그리고 좀 오르막길이라 예, 땀도 좀 나고 제가 지난 주말에 남산 갔었거든요. 네. 어디 걸어 올라가셨나요? 뭐 예, 타고? 남산은 걸어 올라갔죠.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 원조 왕돈가스를 먹고 힘내서 올라가서 와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으니까. 왔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다음 사실 좋아? 보두행 4세조와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라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한국 축구는 항상 실력으로 증명하면 법 따위는 도덕적인 것 따위는 상관없죠. 장현수 선수도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호날두가 팬들 무시할 때 분개했던 축덕숙덕에서 이런 식의 옹호 발언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백승호 선수 그 전북 입단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뽕 작가가 그런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그럼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네,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뭐 항상 실수하니까요. 원래 실수하면서 사람이 또 성장하는 거니까요. 뭐 성장은 잘 모르겠고요. 주춤하고 있죠. 약간 그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네, 주제여가지고. 논란이 되죠. 물론 이제 수원 팬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거는 본인이 어차피 겪어서 이겨내야 할 부분이고 축구장에서 뭐 자기의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 할 걸 잘해야 된다. 그거 얘기입니다. 지금 발 들여놨으니까 바로 빼버리네요 발을. 절대 그 도의적인 또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잘 그러니까 뭐 마무리해야 논란은 되겠죠. 계속 되고 있습니다. K리그 경기 때도 또 수원 전북이 해가서 하필 또 바로. 관중석에 플래카드도 내걸리고 했던데 네. 하고 또 전북 SNS에서 대놓고 이렇게 반격하는 또 글을 써서 화제가 사실 뭐 됐고요. 누구를 어느 쪽을 뭐 편드는 건 절대 아니고 편들 수도 없는 논란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해결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뽕 작가의 말은 잊어주시고요. 버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이요. 혼자 직관러님이 이게 5분 11초겠죠? 그렇죠. 주하나님 태릉 선수촌을 태능이 아닌 태릉으로 발음하시는데 저는 서울에서 자라 태능으로 발음하고 와이프는 지방에서 자라 태릉으로 발음하는데 주하나님은 지방이 고향인가요? 궁금스 하셨는데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일단. 그리고 주바페 국어 교실. 네. 발음이 어느 게 맞죠? 발끈한 거 같은데요. 릉이 표준어 발음입니다. 태릉. 네, 와이프분이 맞게 발음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이게 발음에 그 앞 단어 발음에 받침에 미음이다. 이응이 오면 그 다음에 리응을 니은으로 발음하는데요. 되고. 네, 공능으로 예를 들면 공능은 앞에 이응 발음이 있기 때문에 공능으로 발음하는 게 맞고요. 근데 태릉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태릉이에요. 국어 예전에 할 때 이런 발음들 많이 시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활 누진율과 방어율은 율을 쓰고 율. 네. 그리고 뭐 성장률 률 할 땐 또 률을 률 쓰고 예. 그래서 태릉이 맞습니다. 네. 주 앞에 주종목 만나니까 눈빛이 네, 반짝반짝하네요. 이건 진짜. 이건 또 틀리면 안 되니까요. 이거 서울이랑 지방이랑 근데 상관이 있나 모르겠네. 직관론님이 그냥 혼자서 태능이랑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태릉 선수촌 그랬거든요, 그냥 태릉 선수촌. 태능이라고. 네. 근데 또 그 선정능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선정능이죠. 정능, 정능. 네, 능이죠. 이응이 선정능으로 또 소풍을 갔고 태능은 선수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지방에서 헷갈려요, 살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릉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되게 당연한 태릉으로. 것 같아갖고. 태릉으로 그냥 저도 그냥 처음 와서 태릉으로 발음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축돌이 TV님이 지난주 영상이랑 착각해서 댓글을 못 달았네요. 지난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질문도 하나 남겨볼까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마시는 음료수는 무엇인가요? 파워에이드 비슷하던데. 그 음료수는 거의 다 뭐 성분이 비슷하긴 한데 뭐 팀마다 특징이 대표팀도 그렇고 팀마다 특징이 다르긴 할 텐데 대부분 다 이제
수분 보충을 좀 더 얼마나 더 빨리 해주느냐 그런 성분이 많을 거고요. 한 가지는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피로 젖산 물질 같은 거, 뭐 근육에 있지만 피로 물질을 좀 빨리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음료수에 좀 포함됐고 예전에 저기 정정용 감독이 이끌던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이 음료수가 좀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죠. 보니까 체리 주스였어요. 체리 맞아요, 주스. 맞아요, 오, 맞아요. 체리 네. 주스. 예,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피로 물질 제거, 뭐 염증 제거 이런 게 체리 주스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경기 중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훈련할 때 선수들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피곤할 때 체리가 좋은 거예요? 좋대요. 아 그래요? 예. 특히나 정정용호 같은 경우는 정정용 감독이 그 스포츠 생리학 박사였던가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음. 특히 이런 음료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걸로 이제 오. 알고 먹는 게 정말 신기하다. 중요하죠. 이런 거 예. PPL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음. 그런 거. 아, 보통 그 음료들은 협찬해주는 협찬사 음료를 먹죠. 그 일단 음료는 그런데 음. 그 안에 들어간 성분 같은 거는 이제 구단에서 뭐 협찬 받을 수도 있고 자체 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 제작한 음료도 그 협찬받은 병에 넣어서 먹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내용물이 생각보다 이제 뭔가- 겉은 아, 파워에이드지만 그쵸, 그쵸. 내용물은 이제 그러니까 통은 파워에이드 그렇죠. 적혀 있는데 이제 그건 안에는 협찬을 파워에이드가 받았으니까. 아니고 예.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가끔 이제 야구 같은 거 보면 이제 감독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상 같은데 그럼 책상 앞에 이제 물병들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TMI 하나 드리면은 선수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입에 먹고 뱉는 뱉잖아요. 경우가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걸로 제가 어디 정확하지 않지만 이거 사과는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미리 말씀드리니까 틀리면은 썰좀 미리 깔고 미리 깔고 왜 그러냐라는 분석 기사를 봤더니 입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헹구고 뱉는 게 오히려 수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약간 겁니다. 갈증 해소 먹는 거보다. 네. 뽀얀거탑에 질문을 물 드리는 걸로. 마시고 뛰면 배 아파서 그런지 그럼 뭐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먹는 거가 더 빠를 수가 있죠? 물 마시면 먹지 말고 발라요? 헹구고 입안에 약간 이게 머물다가 뱉는 게 뭐 더 빠르대. 아. 그 기사 봤어요. 네. 계속 헹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 마시고 뛰면 배 아파서 저도 배 아픈 어, 것 같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예전에 마라톤 괜찮아요, 체육 선수들 시간에. 뛸 때 예전에는 물을 안 마셨거든요. 이게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다 마시잖아요. 아 그것도 어, 바뀌었어요. 그래요? 좀 네, 기사 맞아요. 같은 게? 신기한데? 근데 정확히 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과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하성룡 기자였고요. 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 하성룡 기자님 차례라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라고 하고 맞춤형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한 1년 전쯤 경기장 잔디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시 울산 현대에서 잔디 생육용 조명을 시험 사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인천 유나이티드 시험 사용한다는 기사를 접했죠. 그럼 1년 동안의 시험 기간이 끝났을 것 같은데 이 기구의 근황은 어떠한가요? 테스트 결과가 좋아서 구매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선 어울리지 않는 건가요? 질문으로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코로나 부셔. 부셔. 저는 질문 보면서 다비드리님이 축구계 관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타이밍상 왜냐면은 이번 주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매주 기자들 상대로 주간 브리핑을 해요. 이번 주 주제가 잔디였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홍보 직원이신 거 아니야? 나 지금 또 소름 돋았어. 문자 왔거든요. 잔디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실질적으로 지난 3월 달부터 지금 4월 계속해서 연맹에서 이제 컨설팅 주는 회사에서 각 구장들 돌면서 잔디 조사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맞춰서 타이밍을 주신 게 약간 축구계 관계자 아닐까라는. 다음 쓸 때는 업체 이름도 좀 써주시면 밝히세요.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4월 달쯤에 이 질문이 4월 달에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울산 구단에서 4월 달부터 이 조명 실험을 했어요. 그쵸. 당시에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네덜란드사의 어떤 조명을 들어와서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이거를 이제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었고 인천도 비슷한 시기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왜 하냐고 하면은 경기장 모든 구역에 햇빛이 다 똑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관중석에 햇빛이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울산구장 같은 경우는 본부석 기준으로 오른쪽 주로 원정 서포터석 있는 쪽 골대 앞에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서 그쪽 잔디가 많이 패여 있었어요. 그렇죠. 인천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4월달 요즘 최근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울산구단에 직접 물어봐서 했더니
일단은 돌아온 답변은 효과가 좋다. 만족. 효과가 좋다. 그 조명이 진짜 좋구나. 그렇죠. 구체적인 구체적인 기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햇빛이 안 드는 부분은 동계 그 잔디 뿌리가 보통 7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생육 조명을 사용한 이후로 15cm까지 자랐대요. 두 잘 배가 자랐다 이 자랐네. 얘기네. 2배 정도 두께가 두꺼워져서 잔디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그러니까 햇빛 잘 드는 부분과 15cm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고르게. 그렇죠. 무상 임대 기간은 올 4월달에 끝나서 이제 네덜란드로 반환할 예정이고 향후 효과 평가를 통해서 완전 울산시와 논의해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구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그 당시 저도 1년 정도 해서 근데 억 단위였어요. 네. 아무래도 크니까요. 그쵸. 많이 써야 되니까 조명을. 음. 스탠드 하나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울산 홍보팀에서 이제 추가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이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비 도입뿐만 아니라 2019년 하반기 잔디 보수 공사를 통해 문수 축구 경기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잔디를 갖추고 있습니다. 잔디 맛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먹을 수도 있군요, 잔디를. 홍보를 하시더. 선수 가끔 뭐 뛰다 보면 잔디에 아, 제철인가 봐요. 잔디에 고기를 싸 먹을 수 있는. 역시 울산은 참 홍보 열심히 해요. 울산이 잔디로 되게 말씀이 홍보하네. 그냥 맛집입니다. 잔디 맛집이란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잔디 맛집 선수들이 울산. 넘어졌을 때 잠깐 뜯어 먹을 수 있는 허기지면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해. 이 집 잔디 괜찮아. 잔디 오늘 맛집. 잔디 잘 나왔는데? 울산 이제 경기 보게 되면 잔디를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울산 그렇죠. 경기 이제 볼 게 많아 이제. 네. 윤빛가람 선수 패스하고 나서 이제 계속 보나라. 아 울산 홍보팀 홍보 제대로 했어요. 네, 잘하네. 반면에 인천은 인천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실험했는데 인천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좀 보지 못했다고 해요. 같은 왜지? 제품인데. 같은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네덜란드 회사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햇빛이 잘 안 드는 부위가 인천은 그 홈 서포터스 쪽이에요. 근데 방향은 똑같아요. 본부석 오른쪽. 인천은 좀 달라서. 그래서 효과를 아직 분석하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그게 효과를 못 느끼겠다. 그때 경기 가서 보니까 잔디 잘 뒤집어지던데. 아이고야. 그래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은 구매 계획은 없다라는 게 인천의 입장입니다. 인천은 잔디 맛집이 아닌 걸로. 근데 연맹에서 잔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잔디 스타디움 잔디 관리 잘하면 상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맹에서 지금 제가 이번 주 연맹 주간 브리핑 주제가 그거 잔디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잠깐 뽑아왔는데 연맹에서 MOU를 맺었어요. MOU를 잔디 관리 업체랑 맺었는데 컨설팅을 주는 거죠. 그게 삼성물산의 잔디 환경 연구소인가 지금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랑 지난해 12월달에 MOU를 맺어서 K리그 22개 구단, 1, 2부 22개 구단이었나? 하여튼 그 구단을 직접 컨설팅 회사에서 가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기간이 지금 3월달, 4월달이고요. 1년에 2번 합니다. 나머지 한 번이 6월, 7월. 6월, 7월이 잔디가 제일 안 좋을 때거든요. 2번 정도 조사를 해서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잔디가 얼마나 잘 자라는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또 잔디 어떻게 해야 잘 자라게 해야 될지 이런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연맹에다 알려주면은 각 구단들에게 이제 뿌리고 그런 식으로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하기로 했는데 삼성물산 잔디 관리하는 팀이 어떤 팀이냐? 골프장 잔디 관리하는 팀. 골프장이 잔디 관리가 잘 전문가네, 잘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잔디는 경기력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연맹에서 이거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프로 스포츠 특히 야외 스포츠에서 잔디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구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장 시설할 때 이 잔디 이 결에 따라서 공이 튀는 방향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그 선수들이 골 넣고 무릎 슬라이딩 할 때마다 그렇죠. 저 괜찮은 건가? 마음이 잔디가 졸리죠.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길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무릎 좀, 나가기도 해요 잘못하면. 신경 쓰이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아이고 이거 씩씩이님이 아이고 씩씩이님이구나. 씩씩이. 씩씩이님이 되게 길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일 보내봅니다. 최근 한일전 요코하마 대참사 때문에 벤투호가 많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참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벤투호 코치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벤투어에는 벤투 사단이라고 해서 벤투 감독, 코스타 수석 코치, 쿠엘료 코치, 실베스트레 골키퍼 코치, 페레이라 피지컬 코치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클 김, 최태호 코치까지 있습니다. 벤투 사단의 포르투갈 코치진의 역할은 알겠는데 마이클 김과 최태호 코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전을 앞두고 K리그 팀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마이클 김과 최태우 코치는 K리그 팀 감독과의 소통을 하기 힘든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마이클 김 코치와 채태우 코치의 기본적인 역할은 당연히 어떤 다른 코칭 스태프, 감독, 벤투 감독과 함께 전술을 짜고 훈련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K리그 경기장 돌아다니면서 선수들 파악하는 네.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했던 부분은 K리그 각 지도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선수들의 컨디션 파악이라든가 선수 차출 협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협조가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실제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런 명단이 발표되고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제가 협회에 듣기로는 이제 한국인 코치가 홍명보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뭐 이렇게 앞으로는 좀 소통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전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회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인 코치들의 소통이 뭐 한국인 코치라고 굳이 할 건 없지만 벤투어 코칭 스태프와 K리그 지도자들 간의 소통은 확실히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소통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협회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인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로 많이 있었어요. 히딩크 네. 감독 때는 뭐 박항서 코치 뭐 거기 말고도 정혜성 코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최근에 봐도 슈틸게 감독 때는 신태용 코치가 이제 그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의 수석 코치는 같은 그 벤투 사단 포르투갈에서 온 이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인데 저도 한국인 코치의 좀 그 팀 벤투 안에서의 어느 정도 위상을 좀 높여줘야 좀 더 이런 그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약간 고집센 지도자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수석 코치도 아마 축구협회에서 당시에 선임할 때 뭐 어떤 코치진 군을 리스트를 줘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뒤늦게 이제 최태욱 코치와 마이클 긴 코치가 합류하면서 약간 팀 내에서는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석 코치라고 하면 뭐 코치 중에 수석이니까 이제 코치들을 관리하는 그렇죠.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선수단의 살림도 어느 정도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있고 문화적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벤투호에서는 수석 코치의 역할이 조금 제한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은 생각이 한국인 수석 코치가 있으면은 자진해서 뭐 소통을 직접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근데 이제 소통을 해야 한다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벤투 감독이나 딴 그 포르투갈 코치진들의 어떤 문화에서는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 게 뭐 당연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잘잘못 따지기보다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네. 이번 대표팀을 보면은 그 부분이 가장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도 써주셨지만 뭐 정혜성 코치라든지 박항서 코치도 있었고 여러 이제 감독과 이름에 이렇게 견줄 만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수석 코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벤투 사단으로 표현되면서 그 외에 코치가 뭔가 부각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면 뭐 유명한 발언들이 있었죠. 뭐 김남일 이제 코치 시절에 뭐 빠따로도 한번 치고 싶다든지 또 반면에 차두리 코치 시절에는 막 선수들과 막 소통 많이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려고 같이 뭐 감독이 조금 더 이렇게 채찍질한다면은 코치들이 뭐 또 당근을 주고 이런 뭔가 합이 맞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는 벤투 사단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되면서 뭔가 그런 뭔가 합은 잘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식식이님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추후 한국 코치진의 변화나 추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물어봤는데 계획은 없겠죠.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약간 코치진과 선수단이 조금은 이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아무래도 중간에 연결고리가 원팀이 돼야 되는데 좀 무게감 있는 한국 코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김학범 감독님은 직접 하십니다. 네, 뭐 감독이 직접 해도 그렇죠. 좋고요. 워낙 또 그런 게 이제 K리그 우리가 흔히 감독들은- 말하는 형님 리더십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K리그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제목 보고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웃으신 속으로. 거예요? 네. 우리 뽕 작가가 PD가 되더니 아주 제목을 알아 쓰고 싶은데. 직접 읽으라 할까요? 아유, 네. 노노노노.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멕시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코는 일류첸코. 내가 제일 잘 나가. 민망했다. 일루첸 점점점 코. 코 점점점. 아. 네. 아까 세첸코 쓰려다가 여기서 그냥 이걸로 무리수. 잘했습니다. 네, 자, 네, 뭐 경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경기 좀 볼까요? 자 일단 제일 화제가 됐던 수원 경기는 전북? 수원 전북이죠. 지난 주말에 네. 수원 전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요일에 녹음을 하니까 어제 네. 또 전북 경기가 있었고 네. 두 경기 좀 묶어서 그럼 예, 해볼게요. 그렇죠. 네. 일단 수원 전북전 보면은 이 경기는 오히려 장외 전쟁이 더 뜨거웠던 경기다. 아까 서두에 뭐 백승호 선수 얘기했지만 경기 전에 수원 서포터스석에서 걸개를 걸었죠. 그 킥오프 하는 순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내용이 저는 물론 욕설이 있는 걸개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 말고 서포터석에 있는 걸개를 보면 저는 되게 센스 있게 잘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의도 없다, 선도 없다, 뭐 지성도 상식. 없다, 상식도 없다. 이게 딱 이제 저희는 일반 독자들도 알 수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정의도 없다, 선도 없다는 당연히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노린 거고요. 이게 스포츠지에서 많이 쓰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제일 최고위층을 건드리는 약간 구단이나 어떤 걸 까야 될 때 최고위층을 많이 건드리는 건데 수원 서포터스가 되게 센스 있게 잘했다. 지성도 없다라는 거는 박지성 어드바이저, 백승호 영입의 역할을 했다라는 박지성 어드바이저. 잘했다고요 이게? 아니 저 문구는 센스가 있었다. 그리고 뭐 서포터즈에서 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수원의 공식적인 문구가 아니니까요. 뭐 이 정도는 팬들로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뭐 욕설 서포터스에서 뭐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오히려 더 그래요? 센스 있었다라는 생각이 한 들더라고요. 풍자와 해학 정도로 네네네.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정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보는 그치.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전북도 맞받아쳤죠. 이제 골 넣거나 경기 결과를 SNS에 이제 올릴 때 이기는 게 상식이라는 글을 세죠. 올리고 뇌 이겨서 지성이라고 했거든요. 거의 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코 일루첸코나보다 비슷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선배는 약간 이 걸개 내용이 조금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일단은 센스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전북의 대응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원래 수원과 전북이 약간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런 백승호 더비로 인해서 어떤 K리그의 스토리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밑밥을 하나 봐야. 해줄까요? 아주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도의적인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네. K리그의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행은 그렇죠, 맞죠. 일단 관심은 관심이 진짜 관심은 뭐. 가죠. 예전에 뭐 관심은 서정훈 가고. 선수가 있어서 슈퍼 매치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때 또 김상식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또 아주 재치 있게 말을 했죠. 제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이제 팬들이나 기자들이나 다음 수원과 전북의 경기, 전북 수원의 경기가 또 기대가 많이 되고 과연 그 경기에 백승호 선수가 나올까? 출전할지 안 할지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저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괜찮은 거고요. 아주 긍정적인 긍정적인 살아날 생각을- 구멍을 살짝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 아니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흐르면 조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좀 더 감정적으로 치고받다 보면 좀 과격해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뭐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도 좀 선이라는 게 자극적이긴 있죠. 근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좀 더 매너 없다고 네. 하기 좀 애매하긴 네. 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매너 있게 하면 좀 많이 달아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선만 화가 안 난다고 넘으면 바로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상대방이 더 미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제가 왜 이게 그냥 센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전에 센서? 그 전에 약간 사건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수원 팬인지 누구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백승호 선수와 전북 관련해서 약간 지역 비하 발언 같은 게 있어요. 게시물을 그러니까요. 올라왔었죠. 근데 그런 걸로 이어지면 그렇죠. 안 된다. 저는 그게 경기장에 왔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욕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약간 타깃. 근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돼도 서로 조금씩 선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정말 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건드리는
게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축구는 항상 모든 스포츠와의 감정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좋았던 게 팬이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팬이 있어야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듯이 예전에 뭐 아데바요르가 맨시티 시절에 뭐 아스널 쪽으로 막 이렇게 세레머니에서 그것만 했으면은 이게 인상 깊지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 막 팬들이 뭐 던지잖아요.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한 게 생기고 뭔가 우리가 인상적으로 남는 던지는 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장면이 되지. 딱 하나 굳혀지는 게 저는 한데 이번 정도의 그 물론 욕설이나 지역 비하는 잘못된 거지만 이 정도의 걸개는 하나의 재미 이렇게 이야기로서 소화. 그러니까 내 소비할 수 말이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또 해야 됩니까 지금? 알아들으시라고요. 네. 네네네. PD님. 그 백승호 선수는 지금 그래도 약간 아주 긍정적인 좀 방향으로 또 보자면은 두 구단에서 백승호 선수 오늘 굉장히 몸을 사리는데요. 수원 사과 안 구단에서- 하려고 네, 지금. 수원 구단 측에서 약간 조금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전에는 이제 14억이란 금액이 나오면서 완전 법정 강한 대응 감독이 간다고 아니냐라는 해- 얘기 네. 있었는데 지금 계속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수원 구단에서 4억의 사과 영상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수원도 법정 싸움보다는 원만한 그럼요. 합의를 원하니까 법정으로 가면 둘 다 지는 거예요. 음. 둘 다 좋은 소리 못 듣고 결국 끝까지 앙금이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뽕 작가가 뽕 PD가 얘기한 것처럼 던져요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 전쟁은 재밌었는데 경기는 실질적으로 저는 막상 큰 재미는 없었어요. 이 경기가 수원이 이제 생각보다 일류첸코가 도움 한 개, 골 한 개 기록하면서 했는데 이날 이제 전북이 헤딩골을 많이 넣었었죠. 이게 그 수원에 지금 수비수들 키 큰 수비수들이 많이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북이 확실하게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머리로 많이 넣었던 경기고요. 그다음에 수원은 이날 고순범 선수 대신 후반에 이제 니콜라우가 들어갔는데 니콜라우가 들어가자마자 8분 만에 또 부상으로 나가면서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쫙 좀 전북에게 넘어가요. 확실하게 유리하게 넘어간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수원은 이제 수비에서 확실하게 좀 피지컬이나 이런 걸로 버텨줄 수 있는 외국인 선수 헨리가 좀 빨리 복귀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수비적인 측면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은 이 경기 역시 올 시즌 중의 특징인 후반에 몰아치기가 확실히 통했던 경기. 전북은 올 시즌 지금 어제 열렸던 포항전 네. 포함해서 포항전 뺀다면은 전반 득점이 이 수원 경기까지 딱 2골밖에 안 돼요. 네, 오, 전반 진짜 득점이. 후반에 강하다 그렇죠. 전북은. 제가 올 시즌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전북은 항상 후반에 교체 카드를 투입해서 워낙 스쿼드가 좋으니까요. 교체 카드를 투입해서 후반에 확실하게 경기를 딱 마무리 짓는 팀의 스타일을 지금 계속 초반에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전반에 경기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전북은 근데 지금 A매치 2주 휴식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 괜찮았던 경기가 이제 포항전이 확실하게 안정권 궤도에 좀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요. 그 경기에서도 전반에 일루첸코가 한 골을 넣었고 이제 또 후반에 2골을 몰아닥쳐서 전북은 올 시즌 8경기 17득점인데 와. 일단은 화공의 목표인 경기당 2골 2골. 이상은 확실하게 넣고 있죠. 거의 다 17득점 중 전반엔 3골, 후반에 14골 그렇게 됐고요. 저는 포항이 자연스럽게 포항과 전북의 경기로 넘어오면은 축구에서 되게 오랜만에 아름다운 로맨스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슴 솔직히 뜨겁게 좀 만드는. 되게 뭉클했어요 보면서. 어제 수원 전북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분위기. 그렇죠. 상대 팀을 대하는 분위기가 너무 네. 달랐죠. 벌개도 달랐고. 그래서 어제 이 골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부장께 주영민 부장께 이거 클로징 이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통은 골 장면만 보여주는데 저는 어제 그 뭉클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포항 팬들이 박수를 쳐주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까지 좀 클로징에 넣었는데 짧게 그 부분이 약간 잘려 나가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었나?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이 멋이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은 넣었죠. 잘 넣었죠. 네. 뒤에서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확 나타나서 저희 스포츠 오늘의 영상 같은 클로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림 좋은 거 네, 나왔는데 그림 좋은 그 걸로 정도의 골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 경기 전부터 약간 무드가 형성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포항 팬들이 걸개를 걸었습니다. 좀 다른 내용의 걸개죠. 수원과는. 정의도 있고 선도 있고. 네, 상식이 있는 걸개였는데 그 뭐였냐면 일류첸코 포항의 영웅 높이 날아올라라 이런 식으로 상대 팀 간 선수지만 일류첸코를 응원하는 걸개를 걸었어요. 포항에서 잘한 선수다라는 그렇죠. 의미겠죠. 그것도 러시아어 쪽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언어- 한국말 아니었던 한국말 거죠? 아니었죠. 네. 네. 아. 제가 뭐 독일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걸개를 걸었어요. 일류첸코가 당연히 경기 전에 봤죠.
그리고 일루첸코는 포항 선수들하고 경기 전에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다 동료였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다른 팀 갔을 경우 환대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안 좋게 팀과 불화 있거나 아니면은 연봉차 때문에 많이 떠나는 선수들인데 일루첸코는 포항을 이만큼 팀을 올려놓고 포항에 이정료까지 큰 거액을 안겨주고 떠나는 선수예요. 그 이정료로 포항이 또 새로운 선수 영입하고 할 수 있게 포항에는 포항 팬들에겐 정말 일루첸코는 워낙 멘탈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도 엄청 팬들에게 잘했었거든요. 그렇죠. 팬들이 좋아했죠. 전반에 골 넣자마자 일루첸코가 바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는 세레머니. 본인이 안 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부탁을 한 겁니다. 세레머니 하지 말아달라. 나는 친정팀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는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친정팀을 상대로 세레머니 아닌 선수들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일루첸코가 이렇게 아래로 손을 내리는 순간 저는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한두 팬이 한 게 아니라 경기장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는 좀 작았다가 서서히 막 그쵸. 커지죠. 네, 막 사람들 그리고 같이 그 쳐주는. 순간 중계에서 되게 센스 있게 포항 팬들을 비춰줬는데 팬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또 육성 응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좀 더 그 박수 소리가 더 더 잘 선명하게 들렸- 들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포항의 자랑이었던 일루첸코가 그 걸개의 내용대로 높이 날아올라서 이날 경기에서 2골을 넣었죠. 네. 2골 다 세레모니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이라이트 장면이 뭐냐면은 일루첸코가 후반에 교체 아웃됩니다. 네. 교체 아웃되면서 걸어 나오면서 동서남북으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야. 포항 팬들을 향해서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인사를 하고 나오고 팬들 역시 이번에 또 박수로 맞아주고 경기 끝난 다음에도 포항 최영준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포항의 주장이었어요. 전북에서 임대로 왔지만 네. 그다음 또 포항 출신이 김승대 선수, 일루첸코 셋이서 가서 포항 팬들을 돌면서 또 인사까지 하고 아주 축구에서 뭐 좀 여러 번 나오긴 장면이지만 상대로 팀으로 이적한 또 라이벌 관계 팀으로 이적한 선수에게 골을 넣었다고 박수를 쳐주는 포항 팬들의 문화 또 선수 일루첸코 선수의 태도 축구에서 아름다운 오랜만에 진짜 16급의 로맨스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스토리가 좀 좋네요. 아주. 예, 일루첸코는 날았지만 포항은 아우, 못 날았잖아요. 요 근래 계속 그렇긴 성적이 좀 안 하지만, 나오고 네. 있어요. 6경기째. 포항이 지금 탓이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류첸코를 지지난해죠. 여름에 네. 영입했으니까 영입하기 전에 탓이를 먼저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예요. 영입이 안 되면서 일류첸코를 영입했는데 일류첸코가 터진 거죠. 네. 그리고 타시가 이번에 좀 잘 맞아가지고 타시가 왔는데 지금 아직은 터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타시 크베시치 경기력은 괜찮아요. 둘 다 특징이 보니까 유연하고 약간 순두부 터치예요. 퍼스트 터치가 엄청 부드러워요. 순두부? 네. 아. 순두부급으로 퍼스트 터치가 아주 이뻐요. 어제 어제 경 터치. 어제 타시 선수가 그걸 위에서 패스 받아가지고 그거를 발 바깥쪽으로 되게 순두부 터치한 다음에 슈팅했는데 그 장면이 재밌었어요. 슈팅도 순두부야? 슈팅은 높이 떴지만 포항 스틸리아드의 그 철조망 있잖아요. 골대 뒤에 거기에 꽂혔어요. 우와. 아, 꽂혔어? 튕겨 맞고 나온 게 아니라 거기 꽂혔어요. 오. 저는 되게 근데 꽂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슈팅 만들어가는 그 퍼스트 터치 과정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에 꽂힌 거. 문제는 이 선수들이 몸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 경기를 나오고 있어요. 네. 포항이 그만큼 지금 선수가 많이 없다. 없다라는 거고 송민규 그래서 선수도 경기에 있고. 출전시키면서 이 선수들의 몸을 끌어올리는 중이라서 음. 그런데 이 선수들이 지금 타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크베시치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엄청난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팔로세비치가 해줬던 어떤 키패스라든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데 올라오면은 조금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어제 김기동 감독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팬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력 보여줘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팀의 조직력이라고 했어요. 송민규, 강상우 선수와 뭐 골키퍼 그다음에 중앙 수비 한두 명 빼면은 중앙 수비 조합도 두 명이 다 주전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김광석 선수 인천으로 갔죠. 이적했고 하창래 선수는 초반에 2경기 뛰고 2경기에서 2승은 만들어내고 군대를 가고 군대 하창래 선수가 군대 간 이후에 지금 포항이 2무 4패 네, 아. 지금 6경기째 무승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김기동 감독이 팀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조직력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근데 김기동 감독 스타일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초반에 안 좋다가 후반기에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팀을 네. 매 시즌 선수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좀 겪고 있지 않나? 그 과정을 좀 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는 타시나 크베시치 용병들이 그러니까 좀 터져야 터져줘야 된다.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고요. 속사포 랩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 속사포 아닌데? 속사포. 그래요? 계속 본인을 듣고 랩을 있었는데 하면서도 랩인지 몰라. 진정한 아닌가요? 리듬까지 타고 막 손까지 막 이러면서 빨려 들어가요. 빨려 그러니까요. 들어가. 흥미진진. 끼어들 틈도 없고요. 네. 일류첸코 얘기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류첸코 네. 이건 스탯이라서 속사포로 네, 하는 속사포로 하세요. 진정한 래핑이 이제 지금 입에 침 바르고 서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물 없니? 체리 주스 없니? 젖산이 좀 체력 달리니? 체력이 젖산이라도 어떻게? 그 어제 경기로 포항전을 해서 5경기 6골 넣었죠. 지금 7골 넣었습니다. 일류첸코가 지난 시즌에 포항에서 2,397분을 뛰고 19골 넣었어요. 지난 시즌 126분당 한 골을 넣었고 총 26경기 나와서 경기당 0.73골 넣었습니다. 네. 과연 일류첸코가 올 시즌 전북에서 포항 시즌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냐? 스탯으로 봤는데 일류첸코가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계 훈련 기간 동안 부상이 있었어요. 또 A매치 기간 동안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원전 같은 경우도 후반에 교체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좋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전북에서 오히려 지금 스탯은 훨씬 더 좋습니다. 전북에서 584분을 뛰면서 7골 넣었어요. 지난 시즌 126분당 한 골이었는데 올 시즌 83분당 한 와 골이에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경기당 0.73골도 경기당 지금 0.87골로 올라왔죠. 오. 근데 이 선수의 지금 저는 좀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어제 경기에서 슈팅 3개 날렸는데 유효 슈팅이 3개였어요. 그중에 2골을 넣은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지금 8경기 나서 전체 슈팅이 13개밖에 안 됩니다. 와 근데 골이 그렇게 많아? 네, 전체 13위예요. 디페이스면 몇 골 넣나요?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전체 슈팅이 13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7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슈팅당 득점이 무려 54%입니다. 2개 슈팅 때리면 한 골을 넣고 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유효슛이 전체 슈팅 13개 중에 유효슛 11개예요. 슈팅 수는 전체 13위지만 유효슛은 전체 공동 1위예요. 저희 강원 김대원, 성남 밀리치와 공동 1위고요. 지난 시즌에 포항에서 시즌 전체 리그에서 슈팅이 66개를 때렸습니다. 그중에 유효슛이 35개였는데 지난 시즌 슈팅 대비 득점은 29%에 불과했습니다. 3개 중에 한 골을 넣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2개 중에 하나네요. 그것도 2개 중에 하나 넣고 있고 올 시즌에는 경기당 8경기에서 슈팅 13개를 했으니까 이제 슈팅은 경기당 1.63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골을 많이 넣고 있다. 이번 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의 스탯을 듣는 듯한 골 결력 올라가는. 제가 그 손흥민 선수 얘기하면서 이번 시즌 뭐 78골 넣을 페이스다 얘기한 거 갖고 지금 부장한테 계속 자주 놀림 받고. 그래서 근데 이번 계산 안 시즌 하고 일류첸코는 아니, 그래서 계산 안 하고 오신 건가요, 일류첸코? 근데 지금 그렇죠. 독보적인 득점 행진이 벌써 7골이나 넣어서 네. 지금 2위 그룹이 3골 넣었는데 와 진짜. 그래서 전북이 더 무서운 점은 지금 A매치 기간을 토대로 약간 정상궤도가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류첸코 터지고 있죠. 지금 지난 시즌 에이스로 활약했던 구스타보가 지금 거의 서브로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 이제 쿠니모토가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쿠니모토까지 오면은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윙 볼 수 있고요. 너무 탄탄하다. 그렇죠. 거기다가 논란의 백승호 선수까지 뭐 2, 3주 안에 이제 몸 만들어서 경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방점은 여름에 문선민 선수가 전역합니다. 호재가 하나둘씩 넘쳐나네. 모여드는 게 장난 어벤져스 호재가 아니네. 넘쳐나. 문선민 선수가 벌써 돌아오나요? 되게 빨리 돌아온 느낌이다. 워낙 전북이 막 시즌 초에 주춤하는 게 많았으니까 이번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 뭐 그런 아까 뒤에 올 선수들이 없어도 이번에 포항전 보니까 너무 팀이 많이 확실히 올라왔더라고. 패스가 티키타카가 장난 아니야. 역시 전북은 전북이네. 만들어가더라고요. 자, 분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전북이 네, 울산으로 넘어가죠. 전북은 호재가 넘쳐나는데 울산은 A매치 후유증도 좀 있었을 테고 어쨌든 승리는 했습니다. 네. 네. 울산 성남에 1대0으로 이겼는데 이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승점은 챙긴 경기. 울산으로선 뭐 최상의 시나리오 나온 경기였죠. 이날 네. 선발 한일전에 7명이 사출됐는데 그중에서 3명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골키퍼랑 이게 그쵸. 자가격리가 밤 12시에 끝났어요. 금요일 날. 12시에 끝나고 토요일 날 경기를 바로 뛴 거예요. 자가격리하고 나오자마자. 선수들과 홍명보 감독이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수들 컨디션 물어보면서 6명을 명단에 놓고 선발 3명 두고 김인성 선수만 제외를 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 3명 했고 마지막에 나머지 3명 선수도 나중에 교체로 나왔어요. 그래서 총 한일전에 차출됐던 7명 중에 6명을 이 경기에 썼는데 선수들의 컨디션은 당연히 좀 좋을 리는 없었고 네. 그나마 이동준 선수의 그 헤딩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던 경기. 하지만 그래도 호재는 A매치 휴식기를 거치면서 힌터제어는 잘 모르겠는데 바코 선수가 이날 경기에 바코. 교체 출전했는데 바코 선수의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 기술도 있는 선수고 많이 기대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소개했지만 그 나라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조지아였나 그루지아였나? 조지아가 그루지아입니다. 네, 조지아 그루지아 같은 나라인데 네. 그 나라가 맞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아. 그 나라 아, 네, 조지아 대표팀 뭐 이런 네, 출신으로 대표팀 들었던 것 거치면서 같은데. 이 선수가 K리그 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 협회에서 K리그 진출했다라고 할 정도로 팀에서 그 국가에서 되게 기대받는 선수인데 오. 이 선수의 기량이 확실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럼 울산에게는 A매치 휴식기 그 선수들 차출해주고 안 좋았지만 그래서 이 선수에게 좀 어느 정도 기회를 준 그 A매치 휴식기가 허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성남이 지금 문제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 K리그 최소 실점 팀입니다. 성남이 공격력이 저구나. 공격력이 좋지 않아요. 골을 못 성남이 넣네요. 좀 항상 최소 그런데 득점 팀이에요. 최소 실점이면서 최소 득점이에요. 음. 지금 박용지 선수를 계속 하다가 이제 어제 대구전에서 박용지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들을 넣었죠. 이중민 선수를 좀 넣었었는데 이 공격 쪽에서 물리치 선수가 좀 터진 경기는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고 할 수 있는데 물리치 선수가 제가 확실하게 헤딩은 좋아진 것 같아요. 갈수록 공 따내는 비율도 많아지는데 이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울산전에서 봤을 때는 자신은 발밑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발밑에서 뺏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머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발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만 연습했나? 그래서 약간 성남은 지금 공격력 문제만 확실히 풀면은 수비력은 탄탄한 탄탄하니까. 팀이니까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는 대구 경기에서도 골 못 넣었네. 골이 계속 없구나. 그렇죠. 대구 경기도 네. 0대0 무승부 기록했잖아요. 이날 경기에서 성남 확실히 또 수비는 좋으니까 제가 말한 또 대로 잘 수비는 맞고. 좋았고 이날 대구의 조금 최고 안 좋은 점은 이제 세징야가 근육 부상으로 나갔다는 점. 그쵸, 얼마 햄스트링 잡고 아직은 나갔죠. 어젯밤 열렸던 경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세징야가 대구가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던 게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중앙 수비수 홍정훈 선수 복귀했죠. 그다음에 치바사 선수 어제 경기에서 복귀했죠. 거기다가 지금 에드가까지 지난 어제 경기 말고 지난 경기부터 복귀를 하면서 에드가까지 복귀하면서 이제 완전체가 갖춰지고 정승원 선수도 계약 문제 네. 풀리면서 돌아오고 팀이 확실하게 돌아간 거라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세징야가. 제일 중요한 핵심 선수가 지금 다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재밌는 통계를 냈던 게 대구가 어제 경기에서 성남전에서 되게 웃긴 장면이었는데 헤딩을 1초 만에 1초 만에 골대를 2번 경타했습니다. 그렇죠. 맞고 나온 것도 또 해가지고. 정태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이근호 선수가 헤딩하고 골대 맞고 나오고 그리고 안용호 선수가 다시 헤딩으로 바로 연결했는데 또 골대 맞고 나왔죠. 제가 올 시즌 대구 경기를 보면서 골대 진짜 많이 강타를 한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걸 통계로 내보니까 올 시즌 대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골대를 맞힌 게 9번 맞췄습니다. 아, 그 다 들어갔으면 돼. 9골이네요. 그렇죠. 9번 맞췄고요. 2등이 인천인데 4번 맞췄어요. 2배 이상이네요. 맞췄다가 맞나? 맞췄다. 맞췄다. 맞죠. 네. 아니죠. 맞췄다. 맞췄다. 골대를 다시 맞췄다. 좀 맞췄다. 초롱초롱해지기 네. 그래서 대구가 골대를 맞춘 경기가 지금 3무 1패. 그래서 대구는 약간 골대가 골대 어떤 맞추면 고사라도 좀 지내야 골대 되지 부르니네. 않나. 골대 그런 부르니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대 좀 키우든가. 더 골대 이렇게 크게. 아니, 이날 그 대구 성남 경기에서는 또 김영광 골키퍼가 또 기가 막히게 눈부신 선방했죠. 정말 잘 막았어요. 그렇죠. 골대도 잘 맞고 세레지뉴의 슛 네. 완벽한 골기였는데 그 옆방향 걸리면서 또 넘어지면서 발끝으로 공 걷어낸 슈퍼 세이브 장면이 한 2-3개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탄탄한 수비. 네. 글로리 킴. 그렇습니다. 수원 FC가 어렵게 첫 승을 네.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같이 드디어. 승격팀 제주. 김도균 감독이 승격했을 때보다 더 기쁜 1승이라고 표현할 아. 정도로 정말 1승이 정말 좀 우여곡절 목말랐던- 아니었나요? 이 그렇죠. 경기 정말. 경기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VAR이 이제 주인공이었죠. 이 경기 한마디로. 박지수 선수 그 네. 백태클 그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된 골 있잖아요. 네. 박지수 선수가 이제 당한 거죠. 백태클 당한 네,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던데. 그 아직 제가 이게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파악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심판평가 소위원회를 열어서 오심이다 정심이다라는 걸 매주 이렇게 열어서 결과를 공개합니다. 근데 아직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박지수 선수가 공을 빼앗기고 거기서 나온 역습 장면에서 제주의 첫 골이 나왔었어요. 안현범 선수의 첫 골이. 근데 그 박지수 선수가 파울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골이 VAR로 취소됐죠. 근데 제가 봐도 그거는 공 터치가 먼저였고 나중에 이제 몸 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봐도 그거는 약간 오심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짝 좀 네. 논란이 일만하죠. 네. 그 정도의 억울하죠, 또 골을 그럼. 취소할 정도
예. 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제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억울하죠. 같아요. 그래서 박지수 선수는 불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세 경기 피닉지수. 이태장, 2부활, 3PK 이번에도 실점이 이어진 장면인데 또 부활. 부활. 야, 약간 그날 박지수- 부활절 아니었죠 혹시? 죽지 않아 죽지. 일요일 경기 지난 주말 부활절이었는데. 그랬나요? 어. 그리고 이날은 박지수 선수 뭐가 캐릭터가 따라오네. 좀 특이한데? 그리고 이날은 진짜 VAR이 주인공이라고 했던 게 주민규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넣었던 골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핸드볼 판정으로 취소됐죠. 네. 근데 그거는 정심이 이거는 남길 감독이 심판들에게 물어봤어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핸드볼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심판들이 거기서 확인해줬다고 해요. 맞다라고. 그리고 또 축구협회 쪽에서는 맞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VAR은 문제 없는데 이제 첫 골 박지수 선수의 파울 첫 골이. 장면에서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수원 FC 같은 경우도 라스의 선제골 장면이 처음에는 옵사이드 판정이었는데 VAR로 그거는 득점으로 인정됐던 경우. VR이 진짜 많은 걸 했네. 그렇죠. 이날 경기에 3골에 관여를 했죠. 실질적으로 2대1로 수원 FC가 이겼는데 네. 그렇죠. 나머지 제주는 원래 3골 넣었다가 이제 한 골만 인정된 경기였고요. 진짜 아쉽겠다. 하여간 K리그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리고 해외 축구로 잠깐 가보죠. 하성룡 기자가 워낙 K리그에 열정을 불태워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수원 전북 경기를 얘기해서 수원 전북이란다. 그만한- 포항 전북 얘기 네. 또 분량 잡아먹는다. 또 PD 되더니 이러면 황의조 진행 좀 선생님 빨리 얘기 해보려고 못한다고요. 했는데 하 기자님이 좋아하는 두 팀 얘기해서 황의조 선수의 두 자릿수 골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페널티킥까지 전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유럽 축구에서 페널티킥 욕심을 공격수들이 많이 냅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죠. 본인이 만들어낸 건 본인이 많이 차려고 하고 물론 전담 키커가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안 되겠지만 어떤 자신의 스탯 쌓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볼 수상 같은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는 또 공격수들이 워낙 욕심 많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페널티킥을 양보해 준다라는 것 자체는 팀 내 입지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황의조 선수가 직접 차겠다라고 선수들에게 요청을 했고 안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선수들이 차라 해서 황의조 선수가 찼던 케이스고요. 최근 3경기 연속 골, 3경기에서 4골을 넣었죠. 팀 내 득점이 당연히 1위입니다. 10골이고요. 지난 시즌에 6골 넣었었는데 항상 유럽 진출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 나가기 전에도 목표는 두 자릿수 득점이라고 하는데 유럽 진출 후 1차 목표였던 두 자릿수 득점을 드디어 2시즌 만에 이뤄낸 거죠. 그 황의조 선수는 확실하게 시즌 초반에 약간 부침을 겪었지만 측면 공격수로 많이 기용되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제자리를 잡은 느낌. 진짜 네. 최전방 스트라이크 그러면서 딱인가 봐요. 페널티킥도 굉장히 잘 찼어요. 완전 그렇죠. 구성으로. 송곳같이. 네. 왜냐하면은 황의조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 측면 공격수로 많이 뛰었던 지난 해보다 지난 시즌이 아니라 2020년보다 네. 2021년에 지금 골 넣는 게 엄청 많이 엄청 넣었어요. 많이. 네. 지금 프랑스 축구 통계 사이트가 내보니까 2021년도에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황의조 선수예요. 은바페와 공동 1위예요. 네, 오. 8골. 네. 웬일이야? 역시 자기 옷에 맞는 근데 거 이게 하니까. 물론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팀 전술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황의조는 측면과 최전방을 오갔던 사이였지만 확실하게 지금 거의 계속 최전방으로 네. 나오고 있잖아요. 원톱 아닌 투톱으로 팀이 황의조 선수의 플레이 특성에 맞게 바뀌었어요. 지금 황의조 선수가 이제는 후방으로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요. 최전방에서 버텨주면서 제일 장기인 뛰어 들어가는 모습, 공간 침투하는 모습, 그거에 맞춰서 후방에서 패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슈팅 기회도 굉장히 많아진 것 하긴 같아요. 그 전에는 고립된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안 그렇죠. 오니까. 황의조 선수의 타이밍에 맞게 들어오면서 황의조 선수는 거기서 퍼스트 터치한 다음에 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슈팅이 트레이- 5개인가 네. 그랬고요. 잘 쳐다. 감차 음. 특유의 그 감차 나왔죠. 그리고 확실하게 제일 잘하는 감차, 그것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하는 모습이 궤적이 그건 네. 자신감이 확실하게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네, 팀 전술이 확실히 이제 황의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왜 항상 이게 후반 중반쯤 되면 교체 아웃을 시키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네. 계속 좀 써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플레이가 다른 공격수에 비해서는 좋은 것 체력 같아서. 안 배. 네. 체력 안 배. 체력 안 배겠죠. 네. 일주일에 한 경기라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나. 네.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아쉽겠죠?
그래서 프랑스 통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당연하지. 네. 2021년에 아까 최다골 음바페랑 최다골이라고 했잖아요. 2021년에 최소 3골 이상 넣은 선수 가운데 시간별 득점으로서는 9위더라고요. 음바페가 근데 6위예요. 131분당 한 골씩 넣고 있고. 교체가 돼서 그러구나. 그렇죠. 시간당 득점 1위 만들려 그러나? 가세 감독이 딱 보고 수상 안 할 텐데. 네. 그리고 리그 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9일인가 30일에 최근에 가장 폼이 좋은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황의조 선수를 3명 중에 한 명으로 꼽으면서 오. 사진 맨 가운데 걸어놓고 오. 황의조 선수를 조명하는 기사까지 있었더라고요. 폼 잡고 있네. 네. 그래서 오. 황의조 선수가 지금 10골 넣었죠. 그 위에 권창훈 선수가 2017-18 시즌에 디종에서 11골 넣었고 그쵸. 그 위에 2010년-11년 시즌에 박주영 선수가 AS 모나코에서 12골 넣었죠. 이제 남은 7경기에서 2골만 넣으면은 한국인 프랑스 리그 최다 득점자가 되고요. 아하. 한 내심 기대 삼아서는 15골 정도까지는 좀 넣어줬으면 7경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7경기인데 드는데 네. 왜냐면은 프랑스 리그가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는 가장 낮은 리그잖아요. 그렇죠. 5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유럽 축구 빅리그에서는 프랑스 리그에서 15골 이상 넣어주는 공격수들은 영입 1순위예요. 다른 리그에서도. 네. 더군다나 지금 또 황의조 선수는 중하위권 팀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골 수치면 되게 잘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힘내라. 힘내라. 자, 손흥민 선수는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근데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탓을 했어요. 아니 근데 게 약간 따로 있지. 역시 뭔가 안 되면 이렇게 뭔가 탓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리뉴 스타일이죠 이게. 잘 될 땐 누구 덕분이라 그러고 음. 안 될 땐 탓을 하고. 잘 될 땐 자기 자기 덕분이라고. 안돼 원래 경기가 안 돼도 대부분 감독들이 내 탓이다. 내가 이제 선수 기용 좀 잘못했다. 뭐 하여간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 센케.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 선수 탓의 가장 하이라이트 방점은 그거였죠.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팀은 수비가 강해서 나중에 경기 역전당하는 경우 많이 없는데 이 팀은 토트넘은 왜 이러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무리뉴 감독의 답이 감독은 같은데 선수가 다르지 않냐. 선수 탓의 방점이었죠. 코치는 세임인데 네. 플레이어가 디프런트다. 그래서 실제 이 멘트를 듣고 토트넘 이 영국 런던 쪽에 있는 보도예요. 토트넘 선수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아 근데 진짜 나도. 그래서 지금 캐릭터 있어. 그렇죠. 아니 근데 참 웃긴 게 근데 선수들은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리 케인이 골을 몇 개나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각종 공격 포인트에서 다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최다 득점, 최다 도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아주 긍정적인 좀 지금도 보면은 오늘 긍정 왕인데요 거의. 무리뉴 감독의 이 손흥민이 왜 거기서 슈팅을 안 때리고 패스해라는 멘트 있잖아요. 그게 네.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요새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우미 스타일로 에이. 슈팅 기회 나도 잘 안 때리고 어시스트 찔러주려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좀 플레이 스타일을 다시 좀 바꾸길 원하는 무언이 아니죠. 말로써 압박을 주는 그런 효과를 좀 내는 이건 게 자기가 아닐까. 전술을 그렇게 그러니까 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손흥민 선수가 뛰었지만 레길론보다 뒤에서 뛰었다. 그렇죠. 그런 네. 그 손흥민한테 수비를 분포도가 시켜놓고 나와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라 그러면 다 하라는 거죠. 처리도 수비도 하고 아니고, 공격도 그죠? 하고. 본인 전술을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슈팅 기회는 좀 날려라 이런 멘트 같긴 한데 슛 나왔을 때 때려라. 그렇죠. 그렇죠. 토트넘 불화가 상당히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아요. 케인도 뭐 팀에 열망이 없다 뭐 이런 멘트도 했고요. 가장 불화 중에 하나가 지금 조명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리에와 알더베이럴트와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알더베이럴트가 3월 15일 아스날전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했던 경기죠. 그 경기 네. 이후로 지금 한 경기도 출전 못하고 있습니다. 3경기인가 연속으로 결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아스날전 이후에 경기 에스톤빌라전이었나 못 나올 때는 무리뉴 감독이 조금만 잔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기 끝나자마자 A매치 소집돼서 3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베일 때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또 이번 경기에 안 뛰었어요. 나왔죠. 이유를 기자들이 집요하게 기자회견에서 물어봤는데 영국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들은 화요일 날 돌아와서 수요일 날 바로 코로나 검사 받고 팀을 합류했다. 하지만 알더베일러트와 오리에는 돌아와서 코로나 검사 받고 팀 합류를 토요일 날 했다. 팀 훈련을 토요일 날 합류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경기니까 그래서 못 나왔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영국 언론에서 취재해 보니까 알더베일러트는 수요일 날 합류해서 목금 훈련을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뻔히 이제 들킬 거짓말. 알더베일러트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더베일러트와의 불화를 이런 식으로 좀 숨기려다가 지금 문화하려고? 거짓말이라면 들통난 케이스. 그래서 선수들이 더 화가 났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네. 여기도 수석 코치를 좀 좋은 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 소통의 중심을 좀 줘야. 이게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 1, 2위 빼면 그렇죠.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사실 차이도 많이 안 한 나고. 경기 한 이번 경기가 경기에서도 중요한데. 만약에 잡았으면 4위, 그쵸. 4위 됐었죠. 되죠. 4위 첼시와 승점이 같고 음. 골득차로 4위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참 그 챔피언스리그 라인에서 이게 요 근래 조금씩 부족해. 토트넘 경기를 보면은 연승했던 기억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한 경기 올 반짝 들어서 좀 그렇죠. 가다가 좀 다시 또 떨어지는. 뭐야? 아. 왜 이러는 거야? 말 아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도 보면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 안 끝나면 이번 제가 경기도 너무- 보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뭐야? 얘기하다가 왜 근데 이제 이번 경기도 보면은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잡아야 할 경기를 못 잡았잖아. 이번 경기도 리드를 하고 있다가 네. 결국에 아, 막판에 진짜 어이없는 또 이겨야 할 실수 경기 이겨야 되는데. 아닌 실수를 해버리면서. 네. 특히 이번 경기는 그 손흥민 선수 라멜라 선수의 패스가 많이 하죠. 맞아. 그거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음. 이 정도면 일부러 안 준 거라고. 아니 예전부터 계속 라멜라가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안 준다는 얘기는 국내 축구 팬들 게시판들에서 알죠.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석이 아니라 이제 그냥 뇌피셜이죠. 축구 팬들의 뇌피셜은 라멜라가 손흥민과 비슷한 시기에 영입됐고 그 다음에 라멜라와 포지션이 손흥민 선수와 겹쳐서 겹쳐서? 경쟁 의식이 있다. 질투하는 라이벌 게 있죠, 있다. 있죠. 예.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잘 되는 골을 보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뇌피셜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아니, 공을 그럴 안 수도 주는 있을 것 건가. 같아요, 진짜로.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했고, 그렇죠. 손흥민의 경쟁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반에는. 언론들도 라멜라와 어. 경쟁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도 다른 사람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특히 거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다음에 라멜라한테 패스를 주고 네. 60m 이상 같이- 정말 전력. 그러니까 네. 거기서 참 또 중간에 한번 부스터 씁니다. 막 엄청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중앙 그걸 모를 리 선수는 없는데 옆에서 그렇게 그렇죠. 아니 본인 붙는데. 앞에 있는 선수가 앞에 골키퍼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를 안 주고 더 뒤에 달려오는 케이를 기다렸다가 한 템포 죽여서 주는 타임이 이거는 진짜 아무리 해도 팀에 위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또 라멜라가 들더라고요. 왼발잡인 거 생각해 보면 손흥민한테 주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했죠. 그렇죠. 더 편하게 네, 줄 수 네. 있는. 참 아무튼 손흥민한테는 좀 아쉬웠던 복귀전이었고 토트넘한테는 더 뼈아픈 네. 무승부였습니다.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고만 해리케인이 참 떠나고 싶은 마음에 고군분투하는데 들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챔피언스리그 못 가면은 가겠죠. 그럴 것 같죠. 네. 사실 해리케인 입장에서는 토트넘에서 할 만큼 하는 거 그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해리케인이 떠난다고 해도 잡을 명분이 없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박수를 쳐줄 겁니다. 일류첸코처럼.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언론 보도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면 떠날 선수들 막 이렇거든요. 지금 그냥 다음 시즌 떠날 선수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시즌 떠날 네, 선수들. 뭐 델리 알리, 뭐 저기 베일, 매물들. 그러네. 어쨌든 황의조 선수 잘 나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뭐 이제 또 복귀했으니까요. 네, 또 이제 다치지 않고 시즌을 네. 잘 마무리해서 챔피언스리그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음 경기가 맨유예요, 맨유. 네,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뭐 만만치 않죠. 지금 리그컵 결승 남았죠. 리그 맨시티와 맨시티와 결승도 남았고 뭐 우승컵이라도 하나 들어올려야 되는 무리뉴의 입장인데 계속 팀 선수들을 저격하고 있으니까 뭐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죠. 뭐 그렇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걸로는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다. 으쌰으쌰해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아싸아싸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거 할까요? 토토하고 그거 하려고 지금 경기 자꾸 어디다 놨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해가지고. 10페이지 그죠? 그 얘기도 잠깐 해야죠. 네. 길게는 못 하는데 여자 축구 아, 한중전 그 도쿄올림픽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는데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죠? 자가격리는 이번에 그 중국하고요. 양국이 이제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한 거죠. 합의를 네. 그렇죠.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거기 현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갖고 오고 중국 정부에서 확인서를 써줍니다. 이 선수들 안전하다라는 확인서를 써주면은 자가격리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전원 다 호텔로 이동하고 호텔과 그 경기장 경기장만? 훈련장만 왔다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중국 선수들은 지난 5일날 입국했고요.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 녹음 기준으로 내일 하루 뒤죠. 경기를 홈 경기를 갖고 그 다음 날 중국으로 떠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기서 음성 확인서를 갖고 하고 아. 한국 정부가 확인서를 써준 걸 토대로 자가격리 없이 바로 13일 날 경기를 경기를. 하게 되죠. 아. 어렵게 성사된 경기인 만큼 꼭 중국이 만만치는 않지만 또 네. 옛날의 중국은 아니잖아요. 여자 그렇죠. 축구가 네.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피파 랭킹이 15위까지 떨어졌어요. 중국이. 옛날 예전에 18위로. 피파 랭킹 2위 네. 꽤 오랫동안 유지했었죠. 순넨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순넨 미아햄 있을 때 네, 네. 굉장히 오래전인데 하여튼 뭐 중국 일단 안방에서는 좀 잡아줬으면 아 이거 스코어 상점 방식도 그거 원정 다득점으로 하나요? 한 판 한 판씩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겠죠. 뭐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문제긴 한데. 예. 그 상식이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홈에서 크게 이겨주는 게 좋긴 그렇죠. 할 텐데. 원정에서 한 골이라도 넣고. 네. 또 홈에서 안 우리는 먹혀야 그래도 돼. 경기는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계속 소집해서 훈련을 했고 그렇죠. 또 지소연 선수도 네. 합류를 했고 하기 때문에 라인업은 진짜 기대가 되죠. 좋은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금민, 조소연, 지소연 해외파, 유럽파 선수 3명 다 합류했고요. 음. 콜린 벨 감독이 한국말 많이 늘었는데 네. 축구도 늘어서 중국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토토 하시죠. 토토. 아 이게 요새는 너무 경기가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자신감 다 떨어져. 찍으세요. 아 자 오늘 띄우시죠. 강원 대구입니다. 강원. 저도 강원이요. 왠지 김대건이 골 넣을 것 같아요. 강원. 그쵸 혼자 대구할게요. 오 서울 포항. 서울 가자. 서울입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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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서울. 성남 광주. 광주. 저 무승부. 광주. 저도 광주. 제주 수원. 제주 수원? 둘 다 잘해요. 제주. 제주? 제주. 제주가 어렵다. 홈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 홈이야? 네 제주 홈. 제주. 그럼 저 혼자 또 수원하겠습니다. 오. 수원. 지금 틀릴 거 대비해서 핑계 대고 가는 것 같은데. 네, 혼자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간다. 어쩔 수 없이 간다, 지금. 맞추면 그거 보세요 네. 이러려고. 밑밥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 FC 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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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이죠.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 전북 인천. 전북이죠. 전북이죠. 너무. 일단 이번에 너무 못 맞추니까 역배를 못 하겠어요. 정석은 정석대로 풀어줘야 돼요. 네, 이거 그쵸? 너무 뭐 어려운 네. 그 해법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는 이미 두 개를 반대로 갔기 때문에 다른 건 대세에 가겠습니다. 밑자야 본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하성룡 기자의 속사포 랩과 함께 너무 힘드실 것 쑥덕이었고요. 지금 눈물 닦으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막 거친 숨소리가 막 들리는데 열량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체리 주스 갖고. 그러면 체리 주스 준비해야 되겠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